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다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 끝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 말이고 12월이 올 것이고. 네. 보름님은 올해 계획했던 거 거의 다 이제 이루셨나요? 계획을 안 하고 살아요. 아, 계획을 안 하고 살아요? 네, 근데 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들 교육용 서적을 하나 냈었잖아요. 네. 그 출판사랑 얘기가 잘 돼서 올해도 책을 한 권 더 썼거든요. 와. 그래서 올해는 그 탈고를 끝냈고 책 디자인도 지금 좀 정해졌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년에 또 어린이용 책을 하나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또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쓰는 책은 중학생 대상이라서 아직 이 아이가 못 읽는 거예요. 와.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 나를 위한 책도 써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곧 쓴다. 기다려라. 이제는 좀 연령대를 낮춰가지고 네. 초등학생을 위한 그런 책을 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작가가 되긴 됐는데 교육용 서적을 쓰는 작가가 됐다. 달달보름님이야말로 이제 진짜 전문 작가가 곧 있으면 아마 전업 작가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꿈인데 힘듭니다.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홍승은 작가님 나오셨을 때 네. 글을 써보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말만 하고 지금 한 줄도 못 쓰고 있거든요. 소원하는 바가 생겼네요. 갑자기. 아까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일에 치이고 있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튼 반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저희 팟빵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바풀이님이 핸섬 가이즈하고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두 편을 연달아 네. 들으시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핸섬 가이즈 편에서는 영화 채널에서 소개하는 걸 보고 OTT로 꼭 봐야지 하고선 애들이랑 같이 봤는데 배꼽 잡고 웃었네요. B급 영화 너무 좋아해서 보고 난 뒤 들으니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부분마다 다시 생각나서 웃으며 들었습니다. 오래오래 계속 언니들의 얘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남겨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어느 다큐에서 미국 제약회사의 이런 만행을 보고 분노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저의 최애캐였던 챈들러 또한 이런 경로로 약에 중독되어 많이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망했죠. 인간의 극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해요. 그 돈이란 게 뭐라서 인간이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그렇게 망가뜨리는지 그런 상황에 무기력하게 놓여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낸골딘 네.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그 작품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바풀이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흥미롭게도 소년이 온다 편을 들으시고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기억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꼼꼼하게 보고 있으니까 좋은 댓글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209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도 되게 흥미로운 맞아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신령님이 보고 계셔의 작가 홍칼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양시에서 온 무당이고요. 홍칼리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무당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런 무당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무당이 사실 이런 지향과 정체성 혹은 이런 정체성을 유동하는 존재라서 그렇다고 느끼면서 이런 것을 글과 그림이나
영상으로 계속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제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한복 대신 청바지를 입고 신당 대신 카페에서 점을 보는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전원 무당. 2019년 여름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받았다. 현재 고양시 칼리 신당에서 지낸다. 사연 많고 한 많은 인생이기보다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더 많이 소통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춤을 춘다. 흰 강아지 커리의 주 보호자로 매일 함께 산책하러 다닌다. 동네마다 한 명쯤 있는 용한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 무당이라는 이름표에 묻은 얼룩을 벗겨내고 싶어 신령님이 보고 계셔를 썼고 신령님께 점지받은 길일에 맞춰 편했다. 지은 책으로는 붉은 선, 세상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 엄마는 인도에서 안 한다라고 불렸다. 등이 있다. 마지막 책은 참 궁금하네요. 엄마가 왜 인도에서 안 한다라고 불렸을까? 네, 궁금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지금 사실 여러 권 쓰신 거죠. 네, 여러 권 이게 그럼 몇 번째 책일까요? 공저까지 포함해서 한 5번째 책인 것 같아요. 네. 왜 여기서 소개한 것처럼 이 신령님이 보고 계셔를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무당이라는 이름표에 묻은 얼룩을 벗겨내고 싶어서 출간을 하시게 된 걸까요?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외국에서 무당 생활을 할 때는 무당이라고 하면 샤먼 이러면서 되게 반겨주고 아. 편견이 덜한 혹은 이제 동양인에 대한 환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오히려 편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후에 제가 무당으로 활동을 하면서 점점 한국 전통적인 무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어떤 외부의 시선들이 저도 다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닌데 내가 이것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선에 맞춰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려고 무당이 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로 정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글로 이것을 정리해봐 이렇게 독려해줬던 글 동료가 그 홍승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홍칼리 작가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게 홍승은 작가님의 소개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맞아요. 네. 어쩜 이렇게 자매가 둘 다 특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근데 신기한 게 목소리가 되게 닮으셨어요. 네. 홍승은 작가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홍승은 작가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얼굴도 좀 닮지 않았나요? 근데 좀 묘하게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언니가 곤란한 일 있을 때 제가 대신 전화해주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도 진짜 저 대신 전화 다 받아주고 제가 곤란한 일 있을 때 막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진짜. 서로의 그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근데 두 분은 2살 차이시잖아요. 네. 싸우면서 크지는 않으셨어요? 뭔가 싸울 일보다는 같이 울고 좀 같이 위로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서 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서로 뭔가 동지 같은 느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가부장의 폭력 아래서. 저도 언니가 있는데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저랑 언니랑은 되게 싸우면서 컸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형제가 많은데 다 싸웠어요. 위아래로 다. 진짜 맨날 싸웠어. 근데 저는 칼리 작가님한테 묘하게 더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첫째와 차녀의 그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글을 읽을 때 좀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녀로서의 어떤 네. 그런 입장들이 드러나서. 그럴 수 있죠. 조 감독님은 혹시 저도 중간입니다. 딱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위아래로 이제 형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또 요즘에는 되게 장녀들의 한에 대해서 많이 공명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는 모르는 맞아. 장녀의 뭔가 눈물이 너무 많다.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너무너무 크게 깨달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언니 미안했어. 내가 몰라봤다.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깨어졌던 부분은 저는 무당에 대한 이미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당하면은 제가 이제 신점을 되게 뒤늦게 봤는데 믿지 않아서도 있지만
가면 왠지 나의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잘못해왔던 일들을 꿰뚫어 보고 나를 평가할까봐 그리고 혼낼까봐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 죄를 되게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하면은 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니까 무섭고 왠지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호통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신점을 보게 된 게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위협적이거나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의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신점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치 않은 거야. 나는 이런 게 저런 게 되게 궁금했고 막 그래서 갔는데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답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답을 들으니까 나는 이제 좀 안 봐도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 책에도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행복해서 무당을 하고 있다. 무당이 된 후 가장 좋은 점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 무당이 이런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무당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보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할머니가 되게 잘 나가던 무당이셨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은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도 아니죠. 20대 초반에 친구랑 새벽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클럽을 그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친구 집 바로 근처에서 밤에 이제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친구가 들어갔거든요. 야, 너네 할머니 무당인데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몰래? 야, 혼나는 거 아니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네. 그 할머니가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집에 예전 전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와. 것도 있었어요. 구슬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가깝지만 멀리 느껴지던 존재고 왜냐면 또 이렇게 일종의 에피소드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저한테 할머니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밑에 이제 지하에 신당이 있었는데 네. 거긴 항상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성한 곳이고 막 저한테는 그런 영역이었어서 무섭고 기세고 그런 맞아요. 약간 사람들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비율 자체는 여성이 많다고 저도 느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 무당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옛날에도 많았겠죠. 네. 드러나지 않았을 그쵸. 뿐. 성직자나 네. 스님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더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무당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느낌들이 네. 이제 소위 공적인 장에서 발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글과 말을 배우고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아닌 언어가 이제 영혼의 언어 혹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져 왔던 것 같은데 그것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 거기 질서에서 밀려난 존재들, 그래서 다른 외국어가 필요한 존재들이 찾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나 좀 인생이 고달프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신기해요. 또 해석하면 또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지점이네요. 저는 되게. 사실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어떤 이런 자연과 그리고 비인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남성보다는 뭐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좀 더 잘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맥락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맥락인 것 같고 되게 궁금하시죠?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야? 이 신령님이 보고 계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야? 그 책에 대한 좀 줄거리 혹은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작가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쓴 계기이기도 한데요.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 그냥 비이성적인 그 남성 주체 언어가 아닌 존재를 이분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영성이 결국은 공감 능력이고
다른 존재, 어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 그것을 상상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것이 좀 사회적 실천으로 되어 있는 사상이 샤머니즘이라고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대하고 한풀고 같이 웃는 그런 집회 같은 장이 구판이었다고 저는 느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무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벗기기 위해서는 영성이나 어떤 영혼에 대한 교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모국어 같은 거라고 느끼는데, 그것을 알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 문제라고 알려진 그런 뭐 페미니즘이나 비거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데, 영성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상도.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정치와 종교, 개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변화를 계속 분리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노력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지금 많은 억울함을 창조하게 된 기반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분법을 좀 부수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선 제가 무당이 된 이유는 특별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걸로만 된다기보다는, 언제나 혐오받는 존재는 되게 특별해 보이면서도 그래서 멸시받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무당도 되게 비슷한 그 혐오 정동을 일으키는 어떤 같은 맥락에 있다. 그래서 이 무당에 대한 그 편견을 부수는 게 가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자신의 신성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제 책 소개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왜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글로 다 정리를 한 건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영성에 관심이 되게 많은 맞아요. 최근에 사람이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요? 쟤네 좀 사이비 믿는 것 같아.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딱 한 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언니가.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책을 2번째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때 제가 약간 영혼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화되기 전이었고, 네. 사실 저는 정화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요가도 하고 지금 뭐 따로 마음수행 공부도 하고 있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그 달라지는 과정에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모든 보여요.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고마웠던 책이었어서, 그런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성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진짜 많은데, 믿기도 되게 잘 믿고 기도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긴 했어.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딱 들어오시는 순간 저희를 딱 보셨잖아요. 느껴지는 맞아. 네. 기운? 저희 뭐 어떨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어떤 느낌, 어떤 기운이 느껴져?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서사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소리에서 들리는 되게 맑은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자면, 보름님을 이제 목소리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 뵀을 때 되게 하늘 쪽에 가깝고, 여기 지구보다 되게 먼 외계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외계인 그 기계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오버톤 소리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혹시 물기운이신가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사주에 나오나요? 네네네. 저는 잘 몰라요, 사주를 그런 모르시는구나. 거를. 그래서 되게 물이 되게 많으신가? 맑은 물이고 약수터 같은, 약수터의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소리고요. 이게 이제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천상에서 온 선녀 신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되게 기분 좋다. 네, 우와. 왜냐하면 보름님이 그런 분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물 생명체의 전생도 되게 오래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동물 중에서 해양 포유류나 아니면 뼈가 없는 그런 동물이셨을 것 같고. 문어. 네. 진짜 신기해. 문어보다는 좀 더 해마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임신한다는 해마. 그래서 그 아까 글 쓴다고 하셨는데 네. 되게 호러, 스릴러, 오컬트 이런 장르도 되게 재밌게 잘 쓰실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되게 신기하다. 그런 것도 언젠가 써주시면 정말. 읽고 진짜. 싶어요. 어. 보름님의 그 오. 세계, 달의 어. 뒷면을 쓰는 뭔가. 근데 되게 신기해요. 어. 제가 방금 녹음 전에 운디네라는 영화 추천드렸는데 그게 물의 정령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네, 근데 물을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되게 신기하다. 선녀라니 감사합니다. 네, 물의 정령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나무꾼인가 봐요. 그리고 조님은 조님. 조님 네, 조 감독입니다. 네, 조 감독님은 이제 두 분 다 그 샤머니즘의 언어로는 인물 신령보다는 자연 신령에 더 가까우세요. 그래서 이제 인물 신령을 모시는 무당을 찾아가시면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두 분 다 영혼의 나이도 오래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전 제가 되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항상. 네, 보름님은 130세 그리고 조님은 그 600년 된 나무 정령이세요. 네? 제가요? 네, 그 나무 중에서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가 되게 굵고 근데 여기 해치지 마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요? 노란 이불을 덮고 있는 되게 오래되셨고 그래요? 되게 고함을 치는데 그게 악의가 있는 그런 고함이 아니라 되게 세상에 필요한 등대 같은 그런 고함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 이렇게 오래 하셨나 보다. 그런가? 진짜요. 그래서 부적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고함 치는 고함 치는. 네, 너무 고함 신기해. 치는. 제가 원래 그 끝에를 꼭 이렇게 막거든요. 네. 보통 근데 이렇게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열리. 뭔가를 이제 막 내지르는 것 같은 느낌의. 네네. 작가님이 부적을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는 저기 책상 위에 놔버렸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토끼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멀리 있는데 되게 외계인 같네요. 장난스럽고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이상하고 장난기 많은 그런 맞아요. 근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장난기 되게 많고 네. 뭔가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영혼의 나이는 130이다. 근데 600살인데 이제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네, 영은 원래 안 붙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13살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럼 전 60살인 거죠. 안 붙여도 많으시네요. 6살이기도 하신 그래요? 그런 거지만 24시간이 있다면 한 깨어있는 12시간은 그 600세 느티나무의 그 에너지로 계시는 거니까 되게 피로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기력이 계속 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피로감이 있어요. 네. 내가 좀 많이 계속 좀 지쳤구나. 신체적, 예, 신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맞아. 기운은 계속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신기하다.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럼요. 여튼 저나 보름님이나 좋은 느낌인 거죠? 네, 이제 나쁜 건 누군가한테 예, 맞아요. 스스로가 이거를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영혼의 나이가 많으셔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게 있다. 네, 지금 맞아, 내가 맞아.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있으신 거죠. 아니요.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지. 다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난 그래서 이건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지금 입을 닫으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네. 생각했는데 까먹으신 거. 신기합니다. 저희는 오늘 영혼의 나이를 알게 됐고요. 저는 왜 제가 요새 계속 피로하고 평생 피로에 맞는가를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600살 된 느티나무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작가님이 이렇게
경험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영혼의 나이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혼의 나이가 많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맞아요. 하루 종일 뭔가 네. 기력이 또 상실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 재밌었어요.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아까 하려던 얘기가 생각났는데요. 그 수행을 되게 수련이랄까요? 네. 그거를 되게 잘 해오셔서 그런지 자신의 신성이 되게 맑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기도 신당 같고요. 저기 아. 막 스윙볼도 맞아. 있고. 스윙볼 있어요, 저기. 아, 네. 너무 신기해요, 좋아요. 지금. 네, 너무 신기하고. 네. 제가 끝나고 이제 사소한 거 하나 정도 작가님께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 책 얘기로 들어가면 이 책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1장에서는 전업 무당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19년에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받고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근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춤추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는 생활비 한 달 30만 원으로 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카우치 서핑 이런 것들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던 것도 있었고 그런 예술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고 그냥 실종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해도 뭔가 일관적인 형식이 안 나오고 글이든 그림이든 춤이든 그랬거든요.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부토춤이라고 인도 다람살라의 일본의 현대무용이기도 한 영혼의 춤이라고 불리는 부토춤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연이지만 우연의 얼굴을 한 운명이 그럼 가서 춤을 추다가 되게 오래된 신령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고 그 존재가 막 고함을 치는데 그것이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마침 공연 리허설 때였는데 그거 자체가 공연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한많은 제일 조선인들도 많이 느껴졌고 되게 오래된 억울하게 죽은 여성 영가들이나 막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되게 오래된 조상님들 그런 존재들 이제 무속신앙의 언어로는 뭐 화농님, 환희님, 마고 할머니, 불사 할머니 이런 존재들로 부르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느껴져서 이게 뭐지? 하면서 처음으로 수면제 먹고 잠들다가 벌떡 일어나게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인생이 재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더 알고 싶고 이 느낌이 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개받았던 무당 신 선생님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퇴마가 필요한 걸까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태신앙이었고 네. 저도 18살 때까지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임보라 목사님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요. 임보라 목사님 그분이시구나. 네, 섬돌 향림교회 그분을 뵈러 갔는데 그분이 기존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하는 퇴마가 결국에는 승희님의 고유한 것들을 폭력적으로 잘라낼 수도 있다. 무당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존의 그런 편견에 맞서서 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 연대하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무당이 되어야겠다 하고 다음날 바로 신 선생을 만나고 계룡산에서 이제 의식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인도에서 그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그 순간이
신내림 세레머니였고 아. 이 한국 와서 계룡산에서 했던 것은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징을 연결하는 그런 비주얼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그 신내림구슬 하고 나와서 두꺼비를 처음으로 보게 됐었는데요. 손바닥만한 두꺼비가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 여성 연가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 뭔가 마녀들의 지폐를 열고 그런 이야기들의 힘을 보태고 수치심을 태우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고 계셨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무당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되게 또 흥미로웠던 건 무당도 망한 연애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영적인 눈이 트였다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는 눈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보고 그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인가 봐요.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배고플 때는 막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런 시기에 만났던 인연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많이 배가 고팠구나. 일단 뭐를 먹어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그럴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당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흐린 눈을 하게 되는 시기. 내가 다 똑같구나. 일단 잡히는 거 맞아, 먹고 맞아. 막 일단 먹자. 네, 그리고 다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잖아. 내가 막 미래를 아는데도 마음이 가는데 어떡해. 맞아요. 근데 많은 두 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 사람 아닌데 그쵸. 배고플 때는 만나게 되고 주변에서 다 손절한다. 너 걔랑 사귀면 손절한다 해도 만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명학에서 그 시기에서도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만난 인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을 때 만난 맞아. 인연이 좋게 관계가 맞아요.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는 이치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진짜 웃겼어요. 그 구판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썰. 어떻게 생기셨나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이 됐는데 저는 이 장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여튼 그런 거였어요. 여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무당이란 이미지가 있고 또 무당의 세계에서도 무당만의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거를 근데 나는 난데? 왜 내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규칙들을 따라서 그냥 흔히 생각하는 무당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여기에서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맞아. 보였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그런 간극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꼈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제가 호통을 잘 못 치는 성격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호통을 잘 못 친다. 물론 이제 집회 나가면 호통 치게 되더라고요. 집회 나가거나 진짜 저한테 잘못한 어떤 가부장 망령기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빼고는 누군가한테 그게 잘 안 되고 그것이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모두가 그럴 순 없잖아. 내가 막 이제 하도 그런 이미지를 저도 많이, 어린 시절부터 쭉 보고 나 무당인데 왜 무당 이미지랑 다르지? 왜 길을 그렇게 냈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나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말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좀 머뭇거리는 시간도 많고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장애학을 공부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괜찮아졌어요. 이런 내 안의 다양한 모습도 그냥 인정해주자. 부끄러워하는 것도 그냥 숨기지 말고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이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부터 그것은 좀 편해졌어요. 되게 그게 중요하다.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근데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신 것 같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노력하셨던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난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라는 거를 깨닫게 되신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네. 영향력이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다 온전히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건 사실 무당이라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그쵸, 해당되는 그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가장 재밌게 읽었었던 건 사실 3장이거든요. 저는. 아 맞아. 3장이 진짜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해서 작가님을 찾았던 많은 고객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손님이라고 손님이요. 얘기하시죠. 네, 손님.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손님은 손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보름님은 혹시 3장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읽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전 되게 많은데 일단 그 결혼 못할 팔자 얘기 있잖아요. 아, 젊게 해석할 때 이 뭐 식신이었나요? 그게 뭐 자식복이 되게 많은 건데 그러면은 여자한테 해당이 되면은 되게 출산을 많이 할 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맞아. 제가 사주를 많이 안 봤는데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그때 대학원 진학하기 직전에 궁금해서 여쭤보러 갔다가 저한테 자식복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니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럴 일이 없는데. 자식복이 왜 있냐 했더니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온다. 당신 사주에 자식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와서 그 다음 해였나? 그 어떤 자궁의 이유로 미레나 시술을 받았어요. 아무튼 아. 혹시라도 뭔가 생길까봐 저는 이제 가족 계획이 끝났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예술을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잘못 해석한 걸 들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보고. 식신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셨군요. 신기하다. 아, 사주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딱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살풀이 뭐 이런 거 하면서 해당하는 걸 봤었는데 한국 사주에서는 자식복도 뭐 논문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팔자 혹시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 윤여정 선생님이 70살 이후에 70살 때인가 그때 인생에 큰 변화가 네. 온다고. 근데 그게 그래서 그때 와 그때 죽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카데미에서 그쵸.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건데 맞아. 결국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 작가님이 다른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222페이지에 이분법을 벗어나는 판깔기? 그게 맞아. 가장 공감되고 또 좋았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점이나 사주를 잘 보지 않는 이유가 해석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랑 안 맞는 이 해석을 듣고 있는 게 나는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안 가게 된 거예요. 특히 그게 있었어. 여자 사주, 남자 사주를 딱 나눠서 맞아요. 뭐 여자 사주에 뭐 관이 있으면 이게 남편의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진짜 너무 가부장적인 이 사고 안에서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난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결혼 못할 팔자라고 했어요. 그래요?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저는 좀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 실제로 작가님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제 정말로 사주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정말 해석을 다르게 했더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손님들이 보이더라. 네, 네. 맞아요. 사주가 이제 태어난 순간에 그 지도잖아요. 네. 그래서 좌표이기도 한데 이 좌표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걸 보는 날씨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윤리적 책임이 되게 크고 그래서 편견에 대한 것을 많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창문에 낀 먼지 그대로 전달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너무 남자 같은 사주다
그리고 남자한테 대들지 말아야 뭐 오래 같이 살 수 있는데 이혼을 3번 한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음기보다는 양기가 많아서 이제 남자 같다고 표현했던 거고 상관이 많아서 상관이 3개라서 이혼을 3번 한다고 표현했던 거고 이거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되게 허무하고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모든 분들이 사주를 직접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사회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 신령과 동물 신령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보면 내 단점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고 이것을 스스로 명상하면서 또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운도 보면서 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일정 정할 때도 그냥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물 기운이 많으니까 이날은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다들 공부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쯤에 아몬튼 사주를 출간할 계획이 있어요. 네. 아직 원고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조금 썼지만요. 네.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근데 나중에 진짜 나오는. 스스로 사주를 공부하면 어떤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페미니즘을 처음 공부할 때 사주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사주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같이 하실 분? 진짜 모임을 한번 만들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하고 있고. 전 그 얘기도 되게 좋았어요. 이 작가님이 흉한 점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 썼던 것 네. 중에 인간사에서 좋지 않은 이별, 고통, 인내하는 시간을 보통 흉하다고 해석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그 시간들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흉해 보이는 점괘는 있어도 흉하고 안 좋은 인생 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막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안 좋은 일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별로 무너지지 않고 습관을 진짜 다 바꿨거든요. 모든 습관을. 근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청소를 되게 꼼꼼히 했는데 집에 있는 먼지 쌓인 물건들도 다 정령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보여서 청소를 막 시작했고 정말 작은 습관 같은 거는 뭐 양치하고 치실하고 뭐 치간 칫솔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정말 싹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보고 너무 큰 위로가 돼서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내가 내 앞에 흉한 점괘가 놓여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 되는 게 없어. 그랬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고 놓아버리는 것과 난 이거 다 바꿔볼래 하고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름님은 이제 후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흉한 점괘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휘둘리시면 안 돼. 그냥 겪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진짜 배우는 습관이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 일상을 확대해서 그 작은 것들을 계속 챙기고 돌보고 하는 게 식신 에너지기도 해요. 그것을 되게 잘 쓰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자연정령에 기도하는 의식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무생물들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맑으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재가 끼어 있다. 뭐 되게 운이 나쁜 그런 해가 또 연속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 전에 되게 잘 쌓아왔던 게 있다면 그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도. 근데 이제 잘 쌓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를 맞아들이면 그때는 정말 후루룩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제 삼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고서 난 그렇게 삼재가 힘들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전에 잘 대비해 왔던 것이 그때 가서 빛을 발한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평소에 수행을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 잘 대비란
되게 촘촘하게 그 일상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문을 살살 닫는다거나 맞아요. 화장실 휴지를 애껴 쓴다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반대로 또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는 그런 형태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지만 무당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 에필로그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고 계십니까? 제 주변의 존재들을 돌보는 것이 저를 돌보는 것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불 똑바로 해놓고 먼지 털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지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하고 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지금에 감사하게 되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자주 꾸는 되게 무서운 악몽 주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거였어요. 소위 바보라고 불리는 존재가 제가 되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 완전 밀려난 타자가 된 그게 이제 귀신의 자리이기도 하고 바보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꿈에서 그래서 그런 존재가 제가 되는 것이 되게 오랜 악몽이었는데요. 최근에 꿈에서 눈 속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제가 만나왔던 그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 있길래 이렇게 손으로 안아서 폭 안고서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를 이렇게 돌보는 중이구나 요즘에.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책에 나온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수영을 하고 싶고, 이번에는 운전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있는 커리. 커리는 이제 다른 그 식구 중 한 분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저는 요즘에 부엉이의 주 보호자가 됐는데요. 부엉이랑 같이 산책하고 그렇게 교감하는 시간이, 부엉이랑 산책을 어떻게 하죠? 이름이 부엉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름이 부엉이에요. 이름이 부엉인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엉이 마녀처럼 부엉이를 길들이셨다고. 되게 부엉이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늘 슬픈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봐서, 그래서 부엉이라 지었구나. 네, 밥 먹다가 쌈 그 잎사귀 끄트머리라도 떼서 주게 되는 어떤 그 느낌인지 알 것 느낌. 같아. 네, 그렇게 할 때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되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 너무 돌보는 공감 것이. 가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원했던 행복이 이런 건가?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옛날식 사주에서는 애 낳아야 한다, 이런 그 식신으로 보는 특성인 그래서 내가 거죠. 공감하나 보다. 네, 맞아요. 근데 돌보는 것에서 그렇게 하는. 저도 행복을 맞아요. 그때 좀 많이 찾거든요. 돌보는 네, 것에서. 그러니까 아이랑 손잡고 등원할 때 그 기분, 그리고 이렇게 뭐 가끔 쓰레기통을 닦을 때 마음. 와, 저는 돈 쓸 때. 저는 소비할 때 제 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허세, 플렉스 약간 이런 거에 되게 행복을 느끼는데 이런 거 베트나무의 양기를 해소하시려면 그렇구나. 되게 화려하잖아요. 나무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저 되게 그런 거에 좀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사주를 봤더니 그게 되게 크대요. 뭔가 보여지는, 과시하고 싶어하고. 느티나무가 그래서 화계도 그렇구나. 있나 봐요.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의 신체로 계시니까 뭔가 더 필요한 거죠. 네.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게 너무 피곤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내 몸과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아무래도 600살이다 보니까. 그죠. 너무 이해된다. 그죠. 진짜 이해되고. 결론은 사실 무당이나 그냥 우리 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 좋을까?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책을 쓰고 초기에 책을 읽고 찾아왔다고 했던 분들이 기존의 되게 신실한 그 영성 생활을 뭐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그리고 지금 현대판 샤머니즘이라 불리는 그런 다양한 영성 생활을 하던 분들, 혹은 기존 점집을 자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되게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은 어떤 곳에서도 내가 계속 정상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점사를 봐주시거나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듣거나 맞아요. 믿음을 뭐 하고, 왜냐하면 정상의 기준과 언어들이 기존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도 엄청 오랫동안 있었고 보속신앙도 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사실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 때 자꾸 권위 있는 어떤 선생님 같은 존재를 맞아요. 잖아요. 진짜. 정신의학의 아버지, 가부장 하나님, 맞아요. 가부장 목사님, 뭐 불교 절에서도 설거지하고 밥하는 분들은 거의 여성 그쵸. 불자분들, 신도분들이고 맞네요. 그 다 스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런 풍경을 많이 봤거든요. 남성 스님은 앉아있고 명상하시고 근데 사실 그분들 그렇게 돌보고 움직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수행자인데 맞아요. 그 자신의 그 신성과 그 가르침이 없어도 된다는 믿음을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되게 행복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저처럼 어디 신점이나 사주 보러 갔는데 아이 뭐야 약간 이런 생각 해보셨던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공감되는 지점이 되게 많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단지 무속신앙이나 뭐 샤머니즘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상들을 되게 잘 담아내셨다고 맞아요. 느끼거든요. 네. 그 본인의 직업관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문학 서적으로도 읽기에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목도 되게 흥미롭죠. 음. 신령님이 보고 계셔. 이거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의 제목, 드라마? 드라마 제목이었나? 음. 네. 어떤 드라마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서점에서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고 이북으로도 네, 있죠. 이북으로도 네, 있습니다. 이북으로도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또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도 신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고 네.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라는 영화인데요. 영어로는 새로운 성경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 상징이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 상징 자체는 네. 되게 좋았어요. 설정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설정. 신을 그리는 신을 묘사한 그 방식 그리고 이야기의 음. 구조 같은 것들은 되게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간에 아쉬움이 없는 영화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신령님이 보고 계셔 하고도 잘 또 이어지는 맞아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네. 저는 왓챠에서 구매해서 봤습니다. 네. 왓챠. OTT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다음 주에도 꼭 들으러 와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